이번 1154화는 먼 과거, 지금으로부터 63년 전의 엘바프에서 시작됩니다. 어린 샬롯 링링이 엘바프에서 대대앙금 난동을 부렸던 그 시절, 엘바프에는 또 다른 비극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거인족의 왕자 로키의 탄생과 함께 나라 전체의 불행이 들이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탄생을 기점으로 마치 하늘이 노한 듯 거대한 눈보라가 쉴 새 없이 몰아쳤고, 이로 인해 풍요롭던 땅의 수확물은 모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거인들은 사냥과 낚시조차 불가능해졌고, 위대한 거인들의 나라 엘바프는 건국 이래 처음으로 끔찍한 기근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모든 재앙의 원인이가 태어난 왕자 로키에게 있다고 믿기 시작했으며, 저주받은 아이라는 수군거림은 곧 거대한 공포가 되어 왕국 전체를 잠식해 들어갔습니다. 이처럼 로키 왕자의 이야기는 축복받아야 할 탄생이 어떻게 비극과 저주의 서막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며 시작됩니다. 기근과 재앙의 원흉으로 지목된 아기 로키는 성으로 돌아왔지만, 그를 기다리는 것은 어머니의 따뜻한 품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인 에스트리드 왕비는 아들을 보는 것조차 거부하며 극도의 혐오감을 드러냈습니다. 아기 로키가 그저 어머니의 품이 그리워 방문을 부수고 방 안으로 들어서자 왕비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그를 괴물 취급했습니다. 전부 저 녀석 때문이야. 저 녀석을 바로 죽이지 못해서 이 나라가 저주에 걸린 거야. 라고 절규하며 병사들에게 당장 끌어내라고 명령했습니다. 심지어 두 눈을 부숴버려.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가 멸망할 거야. 라는 끔찍한 말까지 써슴지 않으며 어머니로서의 정을 완전히 저버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울부짖는 아기 로키는 병사들의 손에 이끌려 차갑게 내쳐졌고, 이 장면은 한 나라의 왕비가 미신과 공포에 사로잡혀 자신의 아들에게 어떤 잔인한 상처를 남겼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왕실 내부의 비극은 곧 나라 전체의 분열로 이어졌습니다. 엘바프는 멸망 직전까지 내몰렸고, 굶주림과 공포에 지친 거인들은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누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하이루딘과 이다는 저주받은 왕자 로키와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동족에게 공격당하는 일촉즉발의 상황에 놓였습니다. 바로 그때 엘바프의 현왕 하랄드가 시기적절하게 나타나 이들을 구하며 상황을 중재했습니다. 하랄드는 형제들끼리 서로 상처 입히지 맙시다 라고 외치며 자신이 외교를 통해 인간들의 나라로부터 아무런 데가 없는 식량 지원을 약속받았다는 희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는 거대한 배에 식량을 가득 싣고 온 인간들의 도움을 감사히 받고 훗날 그들에게도 도움을 주며 이 작은 세상을 함께 살아가자고 역설했습니다. 그의 연설은 분열 직전이던 거인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았고, 종족을 넘어선 화합과 공존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랄드 왕의 노력으로 엘바프는 기근이라는 최악의 위기는 넘겼지만 비극의 그림자는 여전히 짙게 남아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랄드의 귀환 직전 그의 아내이자 로키의 어머니였던 에스트리드 왕비는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고, 하랄드는 아내의 마지막조차 지키지 못했다는 슬픔에 오열해야만 했습니다. 한편 어린 시절 빅맘의 친구였고 이번 내전의 중심에 있었던 이다는 이 모든 비극의 환멸을 느낀 듯 명계로 내려가 주점을 차리기로 결심하는데, 이 주점은 훗날 샹크스와 거인족 간부들이 만나는 바로 그 장소가 됩니다. 또한 거인들은 로키 왕자를 둘러싼 불길한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 그가 눈병을 앓고 있다는 거짓 명분을 내세워 그의 두 눈을 붕대로 가려버렸습니다. 이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아닌 그저 비극을 덮고 외면하려는 임시방편에 불과했음을 보여주며 씁쓸함을 남겼습니다. 시간은 흘러 56년 전, 하랄드와 야를 두 거인족 원로의 대화를 통해 엘바프의 역사를 뒤흔든 또 다른 미스터리가 드러납니다. 야를은 과거 하랄드가 레벨리에 참석했을 당시 벌어졌던 그 사건을 언급하며 대화를 시작합니다. 하랄드는 당시 친한타국 왕의 도움으로 병사로 위장해 잠입하려 했으나 거절당했고, 만약 그때 살인사건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자신이 체포되었을 것이라며 아찔했던 순간을 회상합니다. 이어서 야르른 갈레라, 한자로는 대망치 전투단이라 불리는 전설적인 거인 조성공 집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엘바프를 떠나 먼 곳에서 활동하던 100명이 넘는 거인 전사들로 심지어 고대 거인족까지 포함된 막강한 집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들에게서 우리 모두 잡혔다는 짧은 편지를 마지막으로 모든 소식이 끊겨버렸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집니다. 100명이 넘는 거인 전사 집단 갈레라가 통째로 사라졌다는 사실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하랄드는 이 사건의 배후에 세계 정부가 있지 않을까 의심했지만 야를은 그보다 더 거대한 과거에 존재했던 미지의 적이 있었을 것이라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은 이미 오래전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알 길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야를은 한 가지 의미심장한 소문을 언급하는데 바로 그 사라진 갈레라의 일원들이 어딘가에서 얼어붙어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대화 장면의 배경에는 얼어붙은 거인들의 실루엣이 비치는데 그 모습은 과거 펑크헤저드에서 나미와 초파가 발견했던 거대한 얼음 속 거인들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는 오랫동안 팬들 사이에서 추측만 무성했던 펑크헤저드 거인들의 정체가 바로 엘바프의 전설적인 갈레라였음을 암시하며 과거의 미스터리가 현재의 이야기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다시 시간은 48년 전으로 이동하여 청년이 된 로키 왕자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마을의 맹수를 사냥하며 잠시나마 영웅으로 칭송받았지만 그 사건 역시 비극으로 끝나면서 깊은 슬픔에 빠진 로키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는 태양의 세계에서 명계로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거인족의 강인한 육체는 그가 죽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추락의 고통 속에서도 살아남은 그는 자신의 눈을 가린 붕대를 움켜쥐고 죽을 수도 없어 라며 절망적으로 흐느낍니다. 어머니에게 버림받고 저주받았다는 낙인 속에서 살아왔으며 이제는 죽음마저 거부당한 그의 슬픔과 고통이 이 한마디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절망의 순간 갑자기 주변의 산이 거대한 힘에 의해 반으로 갈라지며 그의 운명을 뒤바꿀 새로운 인물들의 등장을 예고합니다. 로키가 절망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그의 앞에 모습을 드러낸 인물들의 면면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금사자 시키, 젊은 시절의 흰 수염 에드워드 뉴게이트, 그리고 훗날 시피온가 되는 스투시까지 이름만 들어도 전율이 이는 대적 시대의 주역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시키는 로키를 보며 지아, 이 꼬맹이 악마의 얼굴을 하고 있군 이라며 특유의 웃음소리를 내고 흰 수염은 거인치고도 크군 그보다 울고 있어라며 그의 상태를 냉정하게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심에는 아직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수수께끼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이들의 등장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으며 엘바프라는 무대 위에서 전설과 전설이 마주하며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폭풍전야와도 같은 긴장감을 자아냈습니다. 마침내 더블 페이지를 가득 채우며 수수께끼의 남자가 그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록스 D. 지백, 훗날 해적왕 꼴 D. 로저의 최강의 라이벌로 군림하게 될 록스 해적단의 선장입니다. 그의 외모는 사왕검은 수염티치와 놀랍도록 닮아있지만 더 날렵한 체형과 정돈된 치아, 그리고 얼굴 왼쪽의 상처 혹은 문신이 차이점을 보입니다. 해설은 그가 8년 전 레벨리에서 하랄드가 만났던 인물이며 이미 해군 본부의 대장을 살해하고 도주 중인 거물 범죄자임을 밝힙니다. 세계 정부가 막대한 현상금을 내건 그의 존재감은 등장만으로도 주변을 압도했습니다. 그는 로키에게 다가가 내 질문에 내라고 답해라 애송아. 그게 바로 내가 원하는 답이거든. 이라며 거만하고 위압적인 태도로 자신의 목적을 분명히 했습니다. 록스 D. 지백은 자신의 질문을 이어갑니다. 첫째, 이곳이 거인들의 나라 엘바프인가? 둘째, 하랄드는 이곳에 있겠지. 그의 질문은 엘바프와 그 왕인 하랄드에게 명백한 목적이 있음을 시사하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질 것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의 마지막, 독자들을 가장 경악하게 만든 한 줄의 문장이 등장합니다. 바로 록스 D. 지백을 설명하는 글 상자의 사왕검은 수염의 아버지라고 명시된 것입니다. 이는 오랫동안 수많은 추측을 낳았던 검은 수염 마샬 D. 티치의 출생의 비밀과 D의 의지에 대한 거대한 실마리를 던져주었습니다. 전설적인 해적 록스가 티치의 아버지라는 사실은 과거갓 벨리 사건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야기의 판을 뒤흔드는 충격적인 진실이며
앞으로 펼쳐질 원피스의 거대한 서사가 어떻게 흘러갈지 독자들의 기대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며 1154화는 막을 내립니다.